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 경영지원사무소 절세가인 김하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핵심 주제, 세법의 주요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세금을 어렵게 느끼는 주된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전문 용어와 복잡한 체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세금은 총 25개의 세목으로 구성되며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 국세 14개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는 지방세 11개로 구분됩니다.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요 세목, 과세 및 징수 권한의 소멸기간,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특수관계인 범위 등 기본 개념을 요약하였습니다. 이번 주제는 세금의 종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제척기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소멸시효, 출자자, 과점주주 등의 제2차 납세 의무, 세금을 잘못 신고했을 때의 신고 방법, 수정신고, 경정청구, 가산세,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주요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국세 및 지방세의 종류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14개와 11개의 세목으로 구분되며 세금의 종류에 따라 부과와 징수 절차가 다르게 진행됩니다. 국세와 지방세 세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입니다. 제척기간이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으로 이를 초과하면 과세할 수 없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최대 1년 내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국가가 징수하지 못한 체납 세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징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단 및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시효가 일시 정지됩니다.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날부터 시작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세무서에서 중간에 납부고지, 독촉, 교부 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게 되며 이후 고지,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 청구기간, 그리고 압류 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이 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의 정지는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기간, 연부연납기간, 압류 매각의 유예기간, 체납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한 기간, 그리고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나 채권자 대위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인 만큼 시효 진행이 일시 정지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시효 기간이 사라지지는 않으며 정지 사유가 종료되면 나머지 기간이 이어져 통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세 번째,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재산으로 해당 법인에 부과되었거나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 및 체납 처분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된 시점에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제2차 납세 의무의 조건은 대상 법인과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출자자로 나뉩니다. 대상 법인은 법인에 부과되었거나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 및 체납 처분비를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단, 코스피 및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출자자는 납세 의무가 성립한 시점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첫째, 무한 책임사원, 둘째,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 1명과 그
그의 특수 관계인으로서 소유 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이들을 과점주주라 합니다. 제2차 납세 의무의 한도. 무한 책임사원은 부족한 금액의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므로 납세 의무의 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점주주는 부족한 금액을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네 번째,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정신고입니다.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정해진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해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의 정상 과정에서의 누락이나 세무조정 과정 중 누락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해 불완전하게 신고한 경우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신고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 처벌 등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초과 환급신고, 영세율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도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기한 후 신고입니다.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추가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는 무신고 과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법정 신고 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정 청구입니다. 수정 신고와는 반대로 신고를 했으나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소득 그 밖의 과세 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조세의 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 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질 때, 결정 또는 경정으로 해당 조치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위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때, 경정청구를 하려면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가산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크게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부정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신고 초과 환급 가산세 적용 시 부정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중작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및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치,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및 은폐,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조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가산세의 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세 부과 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한 연장의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가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감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액에서 일정 부분을 감면합니다. 수정신고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합니다.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기한 후 신고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부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50% 감면,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30% 감면,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20% 감면입니다. 여섯 번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란 거래 및 행위에서 거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이익을 위해 정상적인 차원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고 상호 간에 특수한 영향과 자극을 줄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로 영향을 주어 정상적인 거래가 성립되기 어려운 관계를 말합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필요에 따라 각각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다른 세법보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 법 및 세법 적용 시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위의 경영지배 관계 사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영리법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임원 임명권 행사, 사업 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영리법인, 법인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법인 출연 자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특수관계인 범위 판단 시 유의사항입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개별 세법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때는 거래 당사자의 형태에 따라 해당 세법을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데요. 각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는 세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